이건 어떻습니까? 어제 국정조사 진행되는 동안 옷하고 가방 바깥에서 만들어 왔는데 그 값을 누가 냈느냐? 과연 대통령이 사비로 다 낸 것인지 예산과 사비를 섞은 것인지 어쨌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얼마 전 불과 한 달 전쯤 국회에서 사비로 다 냈다 그랬지만 그 장면이 하나씩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옷과 관련된 것, 예산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정조사 때 있었던 장면 소개해드립니다. 고영태 증인의 말만 봐도 최소 옷 3천만 원이고요. 가방은 1,500만 원. 이게 도매가인 거예요. 그러면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옷과 가방이 대통령께 간 거죠.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옷과 가방에 단 한 푼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 그래요. 저는 이제 최순실 씨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자기 개인 비용으로 돈을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청와대로부터 누군가가 대신 이걸 지불하는 것 같습니까?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항상 네. 영수증을 드리면 그거에 맞는 계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주는 것 네, 같은 저희는 그런 개인 상황이었죠? 네네. 여성 대통령 매일이다시피 새 옷을 입고 그동안 계속 봐왔습니다. 10년간 넘게 그래왔습니다. 자, 이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이게 대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어제 이제 청문회장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옷값 등은 모두 정확하게 지급이 됐다. 이게 최순실 씨가 대납한 돈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급했다. 최순실이 대납한 돈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군가 냈다는 얘기잖아요, 정상. 네, 이제 이걸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청와대의 이런 연급의 그런 그 뜻은 의미는 이제 대통령이 개인 신분으로 옷을 만약에 구입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의 개인 돈, 즉 사비로 지급이 됐고 또 외국의 그런 그 해외 순방이나 이런 공무와 관련된 그런 공식 행사를 위한 공식적인 그런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예산으로 지불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입은 것은 개인 돈 사비로. 그러나 공식 행사용 이거는 개인 돈 아닌 예산으로 냈을 수 있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오늘 청와대가 결국은 모두 정확히 지급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글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에는 이제 사비로 다 냈다 그랬는데 조금 상황이 좀 설명이 달라진 거네요. 예, 그 전에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심지어 1년 동안에 입은 옷을 어느 언론이 계산해 보니까 122벌이나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상당히 비쌀 그런 옷일 텐데 그 돈을 어디서 다 했을까? 이런 의문이 나왔을 때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에는 모두 사비로 지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 아니다. 이 중에서 공적인 것은 모두 청와대에서 내고 사적인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청와대가 구체적인 해명 자료를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허무영 논설위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통령 해외 출장 가는 때 입는 한복 이런 거는 정부 예산으로 사는 게 맞는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거로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오바마 대통령을 정상회담할 때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분들이 정말로 우아한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줬다. 이런 찬사를 했고 또 모든 언론들도 일제히 저 한복 누가 만들었냐, 너무 예쁘다 이런 찬사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여러 가지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어제 국정조사 쭉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본질과 상관없는 꼬리 사소한 것들이 자꾸 선정적으로 부각을 시킨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이 나라를 정말 무너뜨릴 정도의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인이 누구냐? 대통령이 혼자 한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어떻게 시켰느냐? 그리고 최순실은 안종범, 김기춘, 우병우 이런 수석과 비서실장의 힘을 어떻게 빌렸느냐? 그 과정에서 재벌들은 어떤 거래를 했느냐? 이런 본질적인 의혹에 좀 더 다가가가지고 이런 실체를 좀 알고 싶은 거였는데 어제도 보면 제가 쭉 지켜봤는데 옷값이 얼마냐, 가방이 어떠냐, 고영태하고 최순실의 관계는 어땠느냐. 저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기자들보다 질문을 더 못하시고 국회의원분들이 너무 좀 수준들이 좀 안 되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 할 거면은 어떻게 이게 국민들 의혹을 해소시킬 건지 어제 저는 나온 증인들도 굉장히 답답했지만 질문하시는 국회의원분들도 너무 준비가 없고 성의가 없다 해서 좀 화가 났어요. 세비 받으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못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 고영태의 가방과 옷이 왜 중요하냐면 네. 사실 그저께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네. 소위 말해서 대가성을 가지고 뇌물을 지급하지 않았냐를 집중적으로 청문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재벌 총수들은 다 피해 나갔는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가장 중요한 뇌물죄에 대한 부분을 입증을 시켜내지 못했는데 네. 의외로 고영태가 가방과 옷을 만들어준 총 금액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 보면 그것도 개인적인 뇌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비공개하면서 고성이 오가면서 어떻게 여당이 대통령 뇌물죄가 의심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고성이 나올 정도로 쟁점이 됐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청와대 해명 또한 석연치 않아서 대통령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데 예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한 예산이 있고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로 사용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영수증이 필요한 그 청와대 공식 예산으로 썼다는 것인지 네. 이것 또한 특검에서 주요하게 좀 밝혀야 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밝힐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게 주요하고 어떤 것, 그러니까 순서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재벌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거래가 오갔고 지금 수백억 원, 뭐 액수가 엄청나잖아요. 이거의 관계를 밝히는데 저는 더 집중을 해야지 저게 옷에 무슨 저것도 물론 뇌물죄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마나도 쟁점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너무 거기에만 비중이 가이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네.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본 거는요.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너무 오랫동안 아주 배타적인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인 것 같은 인상을 혹시 준다면 그래서 옷값은 최순실 씨가 계속되고 그 돈만큼은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관여해서 정부 예산으로 뭔가 가져가는 구조가 마련됐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옷값 관련된 얘기가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이제 차은택, 고영태 이런 증인들 어제 보셨겠습니다만 글쎄요, 두 사람의 상반된 모습이 굉장히 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 장면 조금 더 보고 또 말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고영태 증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태 증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청와대 서너 번 갔고 안 가는 몇 번 갔습니까? 안 가가 저는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대통령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가방 문제, 옷값 문제, 뭐 다 밝힌 고영태 씨, 뭐 저렇게 아주 자유분방하게, 뭐 자신만만하게 국회를 휘젓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 어제 이제 그 청문회, 오전 청문회가 끝나고 점심 때 여기자들이 이제 옆에 있으니까 같이 식사나 하자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동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은 바로 최순실 씨하고 어떻게 해서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됐느냐. 그거는 2014년에 정유라 강아지를 맡겨놨었는데 자기가 골프 치러 간 사이에 그 강아지를 찾으러 왔다가 왜 강아지를 혼자 그냥 내버려뒀느냐 그걸로 싸웠다고 했고요. 또 대통령한테 그렇게 많은 옷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네. 대통령이 옷이 0.5mm 우리 얼마나 작은지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0.5mm가 안 맞더라도 야 이게 좀 안 맞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썼다 하는 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1mm도 아니고 0.5mm가 틀려도 굉장히 까다롭고 까탈스러웠던 것처럼 묘사를 하네요. 예,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까탈스럽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1년에 122벌의 새로운 옷을 입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의상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챙기고 여러 가지 그것이 어떤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런 옷을 통한 메시지 전달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영태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제 사이가 틀어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 그 최순실 씨에 대한 평가도 새로 나온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순실 씨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캐릭터다. 즉 하나뿐인 성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일주일 정도만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그동안은 정말 편하게 일을 했구나 라고 느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어제 청문회장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뭐라 했냐면 최순실 씨하고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 세 번째 소식도 넘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있었던 것 중에 최순실 씨 집안은 왜 이렇게 이름을 자주 바꿀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궁금했는데 그 질문의 일부가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소개하겠습니다. 수리봅니다.